안녕하세요. 맨유남입니다. 자, 드디어 2022년 1월 3일 월요일 첫 주가 시작이 됐죠. 이민년의 첫 주. 새해 첫날, 둘째 날 많은 대선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발표가 많이 나왔고요. 결론은 이재명 후보가 앞서기 시작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석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왜 빠졌느냐, 종편이든 이런 TV에서, 라디오에서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당 힘 내부의 어떤 내홍,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요걸 제일 많이 꼽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당에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지지율이 빠지느냐. 근데 가만 보니까 나온 패널들 하지 못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딱 하나죠. 본인이, 윤석열 후보 자체가 대통령감이 아니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거라고 봐요. 본인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가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의 자질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방송이니까 그렇게 얘기는 못하는 거죠. 본인에게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연초에 안철수 후보가 쭉 상승하는, 여론조사가 다 그렇진 않은데 한 개 정도가 안철수 후보가 10%를 넘었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관심이 살짝 생기는 그런 정도인데요. 어차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 일부가 안철수 후보한테 갈 수밖에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당에서 계속 문제가 되면 일정 부분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게 안철수 후보 자체의 경쟁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야권에서는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 비상불이 켜졌습니다. 단일화에 관한 얘기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특히 야권 국민의힘당과 안철수 후보 간에 아마 단일화 논의는 계속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 생각에는 그렇죠. 아직 몸값이 최고조가 아니기 때문에 단일화 생각 안 한다, 이렇게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도 웃긴 얘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계속 실언이나 망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모든 메시지와 연설문을 전부 직접 관리한다. 자, 이렇게 하면 좋아지나요? 애기도 아니고, 그죠? 뒤에서 연설문 대신 써주는 최순실이 생각나죠. 이것도 국민들에게 좋은 어떤 메시지가 되지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재명 후보의 3프로TV 영상 조회수가 500만 회라고 하는데, 어젠가요? 그젠가요? 심상정 후보랑 안철수 후보도 이 3프로TV에 나왔는데, 어떤 반응은 윤석열 후보 효과인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명 빼고는 나머지 세 분은 각기 일리는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떡합니까, 그죠? 각종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죠.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정부도 동의할 것.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대선과 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제 나온 대표적인 망언인가요? 공약이 원래 다 그런 거다. 자, 이재명 후보가 그럼 낙선하면 추경 안 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공약이 원래 다 그런 거다.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근데 이게 또 이제 그러고 나서 해명을 하죠. 항상 해명을 합니다. 당장 해라. 대통령의 추경안 내려보내라. 빨리 설득해라. 자, 근데 이제 워딩 자체가 그렇잖아요. 공약이 원래 다 그런 것, 안 지켜도 되는 거, 이렇게. 아이고, 그렇게 비춰지죠. 보수 쪽에 좀 거물이죠. 김형우 전 국회의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다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새해, 올해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한쪽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으니, 어떻게 될까요? 경제 뉴스도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정책 관련한 내용들이 아마 가득 찰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될 건데, 아마 토론 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달 로봇. 배달 로봇이 아직 완벽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 뭐 완벽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행 법상 동행자가 있어야 되나봐요. 동행자 없이 혼자 가야 되는데, 동행자가 있을 것 같으면 왜 로봇이 움직이는 거죠? 그죠? 법적인 규제를 빨리 철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로봇이 혼자 움직이다가 또 사고 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새해 주인공도 반도체. 주인공은 반도체가 아니고 주인공도 반도체.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올해 16만원 찍는다고요? 하이닉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한 그 주식들이요, 좀 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데 함부로 들어가시면 당합니다. 비트코인이 연초에도 빌빌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월 달에는 한번 확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사회 뉴스 볼까요? 방역 패스는 사실상 접종을 강요하는 거다 하고 집단 소송을 냈는데요. 여러분들 카카오톡이라든가 방역 패스 이거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딩동 소리 나면 그러면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반드시 하시고 접종 안 하신 분들은 또 접종하셔야 될 거고, 술 담배도 안 하신 아빠가 모더나를 맞더니 5kg이 빠지고, 하루에 하나씩 나오죠. 이 부작용에 관한 내용들. 위암 4기 판정을 받았다. 근데 갑자기 위암 4기가 될 수가 있나요? 모더나 때문일까요? 모르겠네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대장동 고발 사주 수사 쌍특검 어떻게 될까? 뭐 지금까지 가는 거 보면 특검이 당장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글쎄요, 제가 이재명 후보 입장이라면 뭐 만약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대장동 특검은 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어쨌든 관리 소홀의 책임은,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만, 이 대장동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 돈을 챙겨간 그 세력들 잡아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지금 부하 직원이었던 두 분이 또 자살도 하고 했고, 나름 복수 아닌 복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대장동을 여론조사 보니까 뭐 이재명에게도 책임이 70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75% 정도 되는데요. 글쎄요, 직접적인 책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이 대장동 해먹은 사람들부터 빨리 잡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공수처에서 지금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고발 사주 같은 경우에 아니 검찰들이 그죠? 고발해라 시키는 거잖아요. 고발 사주라는 말은 고발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 수사를 할 테니까, 수사를 해야 되니까 네가 대신 고발 좀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것도 빨리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확진자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어쨌든 다행이죠. 생활 뉴스는 뭐가 있나요? 아우, 제가 이제 1월 1일, 2일 날 부산에 갔다 왔는데 부산은 좀 따뜻하더라고요. 올라오자마자 아침에 너무 추워갖고 오늘 전국 낮부터 기온이 좀 오른답니다. 중부지방은 눈도 올 수 있다네요, 밤에. 검은 호랑이의 해, 역병은 썩 물렀거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는 하여튼 모두들 좀 더 작년보다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혼밥은 되는데 혼자 장보기는 왜 막나. 방역 패스가 안 되면, 그죠? 저 미접종자들은 마트에 못 들어가요. 이게 문제죠. 혼밥? 혼밥이 되나요? 저 미접종자? 되긴 되네요. 자, 핸드폰이 이제 또 새해가 됐으니까 여기저기서 출시를 할 텐데 핸드폰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 뉴스. 바이든 대통령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했군요. 러시아가 만약 침공했을 때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일단 철군을 했잖아요, 러시아가. 전쟁까지 가겠습니까? 개선문 EU 깃발 이틀 만에 내리자 애국적인 승리다. 올해 상반기 EU 의장국이 프랑스인가 보네요. 그래서 프랑스 개선문에 파리에 EU 깃발이 걸렸는데 보수 정치인들이 반발을 해서 이틀 만에 내렸는데 자기네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보수 정치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틀만 게재할 계획이었다. 요렇게 예쁘게 해놨네요. 얘네들도 참 어디든 정치인들은 참 뭐 이런 내용들이 오늘 아침 뉴스로 나와 있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새로운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